오늘부터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11월 1일까지 26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802곳의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인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국감엔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부터 일제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총공세를 이제 맞추겠다는 입장이고, 끝장 국감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고요. 여당은 민생 국감에 집중하면서도 또 야당의 공세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역공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으로 이제 크게 보면 그런 전략으로 읽히는데 말이죠. 두 분께서는 이번 22대 국감 전망 어떻게 우선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 민생 국감은 실종될 것이고 정쟁 국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책 질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 질의 쪽에 정책 국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정책 질의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간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얘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앞에 나서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의 시그널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당 내에서도 그렇고 외곽에서도 각종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향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런 시그널을 받았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지금 이제 이번 국감도 역시 민주당 의원들은 예. 대통령 탄핵을 위한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꼬투리 잡아서 명분을 쌓기를 할 것이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중도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정도의 말을 했다 그러면은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감을 통해서 대통령의 흠집을 찾아내고 탄핵을 위한 그런 명분을 찾아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국감도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민생 국감보다는 이제 정쟁 국감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탄핵의 명분을 쌓는 국감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무용론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탄핵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야당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 위반 그리고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전체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이 돼야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이제 인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심판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또 집권당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1.6 재보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2의 정권 심판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민주주의 제도의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의 여러 가지 의혹, 비리들이 지금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또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또 뭐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도 판단하고 또 특히 이제 민주당 등 야권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국감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심판 본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비리라든지 국정농단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감에서 파헤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 만약에 이번 국감에서 관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이 또 튀어나온다면 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10월 위기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은 정쟁 국감이냐, 정치 공세냐, 탄핵몰이냐라고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을지, 저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지금 국정 운영의 난백상들이 또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세수 결선이 올해도 30조가 예상이 된다라든지, 지금 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또는 뭐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야당이 역할을 해서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14개 상임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이른바 겸임 상임위에서 추가로 이제 며칠 더 이렇게 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14개 중에서 오늘 10개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국회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떤 상임위를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 네, 먼저 앞서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중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발언이 민주당에서는 일반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네. 누구나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정말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 국감장을 선동의 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상임위에서 이제 주목해 본 곳은 행안위하고 과방인데 말이죠. 예. 행안위가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보니까 대통령실의 정축 문제, 불법 정축 의혹이 있다고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공업체 사장을 불렀는데 예.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국감의 첫 동행명령장인 것이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통령실의 불법 정축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불법 정축, 불법은 잘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그 의혹에 대한 실체는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국감에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따져볼 부분이 있으면 따져야 되는 것이고,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진숙 과방위원장을 다시 부르는 예. 정인 채택을 했는데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죠. 네. 참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헌재에서 지금 심리가 진행 중인데,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는 것은 파면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직무 직무정지를 시켜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감이 정인으로 나오라. 이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고 그만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위 과방위 말씀을 주셨는데, 뭐 행안위 말씀부터 좀 해볼까요?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오전 상황을 보면은 지금 감사가 중지됐어요. 그래서 행안위가 이제 행안부를 이제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이게 대통령 관저에 대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발주하는 정부 부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그 대통령실 그 관저 증축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증축에 참여했던 21g이라는 그 대표 두 사람이 이제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유서도 내지 않고 나오지 않으니까 동행명령장을 이제 발부해서 2시까지 지금 동행해서 올 것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 위법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관절을 이전하는데 왜 그 장소를 선택했는지 일단 장소 선정이 상당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21g이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하고는 이제 특수 관계에 있는 그런 대표가 그 업체를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사 과정도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까지도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21g 업체는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증축이라든지 뭐 구조 변경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무자격 업체가 지금 대통령 관절을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의 계약으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구체적인 계약 과정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미리 이런 증축을 했을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사우나실이라든지 드레스룸. 그래서 이거는 집 주인이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 배후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가지 계약을 했을 텐데 구체적인 이제 증거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이제 국정감사에서 파헤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나온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행명령장은 이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불출석한다면은 국회가 고발할 수가 있고요. 고발할 경우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법 규정도 있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여러 상임위에 증인으로 지금 채택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불출석한다면 역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밝히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면은 일단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또 국회에 불출석한다면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야당의 여러 가지 이제 국감 공세를 정치적인 선동이다 또는 뭐 선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짓 선전 선동이라면은 국민 여론이 오히려 야권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대 지금 최저치의 그런 기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전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좀 무시하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딸 문다혜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뭐 수적인 열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로 엊그저께 이제 음주교통사고 일으켜서 문다혜 씨가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추가로 또 증인으로 채택할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최종 채택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민주당에게는 하나의 이제 국감을 앞둔 시점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하나의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이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100여 명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문다혜 씨와 관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5천만 원이 건네졌다든가 뭐 타이스타젯의 채용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정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김정수 여사도 정인으로 채택했어야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인 채택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정인은 다 본인들의 입장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채택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정인 참고인들만 채택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감의 정인 채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너무나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다. 지금 이제 문다혜 씨 정인으로 채택해서입니다만은 참 출석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엊그제 또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따님께서 이렇게 음주운전 뭐 사고는 아닙니다만은 사고가 났죠. 참 접촉 사고 나기 때문에 사고를 내서 사실 아무런 무고한 이 시민들에 대해 큰 위협을 가한 그러한 사건인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에서 그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정도의 논평을 하고 끝냈더라고요. 대부분들 최고위원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던데 이 부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예. 민주당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 가족의 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볍게 본다. 네. 이것은 국민들이 결코 온당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국감 시작부터 이제 조금 악재가 발생한가요? 뭐 국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정감사에는 영향을 음주교통사고. 미치지 않을 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뇌물수수죄로 해가지고 이미 지금 피의자로 입건한 그런 상태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굉장히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이제 틀림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잘못된 겁니다. 네. 일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다. 개인의 일탈된 사건이다. 이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예.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리기 또는 뭐 이재명 때리기, 민주당 때리기 한다면 이거야말로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이제 문다혜 씨는 상당히 개념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신의 표현대로 자신을 아버지를 잡기 위한 지금 말로 지금 검찰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빌미를 준 것은 틀림없고요. 저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네.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첨언한다면 대통령의 자녀들은 빛과 어둠의 두 상황이 있습니다. 빛이라 하면은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대통령의 자녀로서의 상당히 좀 멍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자녀답게 국민들 보기에 좀 조신한 처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과방위 말씀 조금 하셨는데 말이죠. 오늘 과방위의 이진숙 위원장 현재 뭐 탄핵 소추 상태 아니겠습니까?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은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금 출석해서 지금 직무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에 이제 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불꽃이 좀 많이 튀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까요? 오전에 과방위에서도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출석을 하라고 2시까지 출석하라고 하고 2시 출석 이후에 출석하지 않으면 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으니까 손을 떼라, 그만두라는 거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또 지금 인사청문회 3일에 유례 없이 3일에 걸쳐서 하고 또 탄핵청문회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면박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인격 모욕을 주고 했는데 지금 또다시 국정감사에 불러서 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취임한 다음에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지금 취임하고 그 다음날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업무를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러다가 국정감사를 한다면 뭘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러다가 그냥 면박을 주겠다는 목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에 이게 너무 과하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너무 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의 처사가 이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상당히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인가라는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취임해서 이후의 행보가 적절했는가라는 것인데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극우적 마인드의 소유자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등 야권의 입장이고요. 또 과거 전력을 보면은 MBC 간부 시절에 방송 노조를 탄압했다라는 이제 그런 전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심판에 들어간 또 하나의 이유는 방통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2인 체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다.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무 정지 중에 보수 유튜브에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SNS에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발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김대남 전 행정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발 사주 언론사들에 대해서 시켰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다면 굉장히 파장이 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일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같은 경우도 가족 지인 내세워가지고 지금 민원 사주를 한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출석을 한다면 과방이 이런 민원 사주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과방위가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는 위원장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감장에서 이준숙 위원장을 불러서 다시 그러면 인사청문회 했던 것을 다시 재반복을 한다. 그런 것은 그런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 과방위에서 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OTT 글로벌 OTT 시장에 우리 콘텐츠, 우리 OTT가 얼마나 빨리 선점을 하느냐, 이런 어떻게 하면은 이 콘텐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전자상거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계속 이 위원장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인사청문회, 탄핵청문회 이렇게 계속 이어오면서 국감장도 그렇게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동행명령장 발부한다 하더라도 출석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군요. 동행명령장을 어떻게 구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준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나가서 심리 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반론을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격 시비가 있었고 플러스 취임하자마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는 거냐? 라는 문제를 그 가지고 부분을 좀 따져 묻겠다 이런 건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지금 취임 후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거기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가지고 탄핵 심판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방통위원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대신 시켰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하루 만에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진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감 기간에 아마 이 문제는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